been talking over something casual. I've been waiting forever for somebody like you. I'm falling underwater, no more light, can't get enough. Maybe we're too young to keep this right, don't change it up. We don't need to take this too far, we're feeling it right where we are. You got me underwater, I can't get enough. 안녕하세요, 서우토반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A6 45 TFSI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거주 중인 33살 아우디 A6 차주입니다. 제가 처음 차량을 서우토반의 유튜브 통해서 배워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게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다 영광이네요. 네. 자, 출발하실까요?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식 아우디 A6 프리미엄 PU 모델이고 전륜 모델입니다. 이 차량 탄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작년 9월에 계약 넣어서 10월에 바로 받았고 지금 7,000km 정도? 7,000km 정도? 월 1,000km 정도 주행하셨네요. 많이 타시지는 않네요. 네, 출퇴근 거리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길게 많이 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량 연비는 어떻게 나오나요? 공인연비가 10.9 정도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딱 10.9 나오네요. 시내 주행이 6 정도, 고속 주행이 4 정도인데 막 밟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연비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속과 시내 나눠서 본다면 몇씩 나올까요? 완전 꽉 막힌 도로에서는 한 7에서 8 정도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뚫려있는 시내에서는 9에서 10 정도, 고속에서는 연비가 좀 발컨을 좀 하면 17까지도 나오는 것 같고 보통 14에서 1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복합으로 10.9 정도 보면 된다. 알겠습니다. 바로 금액 얘기 시작해 볼게요. 그때 제가 차량 가액이 7,100만원 정도였는데 그때 아우디 파이낸셜 이용하는 조건으로 1,100만원 정도 할인받아서 5,970만원에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야, 6,000 언더로 구매하신 거예요. 할인을 1,100만원 정도. 네. 지금은 그렇게 안 해주죠? 지금은 좀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저 때 이제 15.5% 정도 할인 받았었는데 지금은 7.5%가 기본이고 파이낸셜을 쓰면 조금 더 받는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스로 출고하신 거구나. 저는 그 풀 할부로 했었고 6개월 아우디 파이낸셜 이용하는 조건으로 사은품이나 틴팅 같은 거 서비스로 조금 받았고 6개월 이후에는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 딜러분께서 6개월만 유지해달라고 하셨구나. 맞습니다. 그래야지 좀 딜러분한테 뭔가 좀 더 돌아오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아, 네, 그쵸. 그럼 이 차량 보험료 얼마 나오나요? 보험료는 제가 33살인데 딱 100만원 나왔어요. 동부로 들어갔습니다. 단독이신가요? 네, 단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장점으로는 디자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서우토반이랑 얘기했을 때도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트랜스포터에서 제이슨 스타덤이 아우디 A8을 타고 나온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좀 동경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디자인이 정말 이뻤었는데 그쵸. 지금도 디자인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물론 전면 크롬 부분이 조금 스포티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크롬만 좀 전면을 딜리트 해놓은 상태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디자인은 만족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점 디자인이다. 실내 디자인도 장점으로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개인 취향이긴 한데 네. 굉장히 마음에 들고 조금 지문을 많이 타는 단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전체 다 터치니까. 네, 그리고 그 아우디가 PU로 바뀌면서 디자인적으로 문제였던 부분이 아무래도 18인치 마차 휠이었었잖아요. 그 부분이 PU 모델로 변경되면서 19인치로 변경돼서 외관적으로 전혀 문제가 이제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 핸들도 A8에 들어가는 그 핸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긴 전에 A6 차주님께서 휠 마음에 안 들어서 출고하자마자 휠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맞아요. 그거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 10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아, 그 영상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차량을 사는데 그 영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겠네요. 매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오늘 방송이 어떤 분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휠이 이제 기본으로 19인치가 들어간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그 다음 장점으로는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된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은데 가성비인 것 같습니다. 구매 가격이 5,900, 6,000 언더로 이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그 6,000 언더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옵션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급 모델에 비해서이긴 한데 옵션이 풍부한 상태고 앞좌석 뒷좌석 둘 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둘 다 잘 들어가고 전동 트렁크, 킥모션도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고 그 외에도 거의 없는 옵션이 없는 것 같고
있고 가성비 부분에서는 매우 괜찮은 것 같아요. 비교 모델이 뭐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 제네시스는 G80 정도가 되는데 G80은 디자인이 좀 이뻐서 그때 인터넷으로 한번 모델 옵션 한번 가격을 계산해 봤었는데 이 여기 들어간 옵션들을 다 넣어봤더니 7,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이고. 제네시스는 솔직히 저는 스포츠 패키지 빼면 조금 별로라고 생각해서 네네. 별로라면 좀 그럽니다. 조금 내 네. 마음에 안 들어서. 네네, 조금 그래서 개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차량 가격이 올라가서 그거에 비하면 너무 가성비 부분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가성비다. 뒷자리에 통풍까지 있으면 말 다 했죠. 그럼 옵션 중에 어떤 옵션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 제가 장점으로도 넣은 부분이어서 네. 바로 그 다음 장점으로 이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운전을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는 것보다 크루즈 컨트롤로 했었을 때 연비가 더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크루즈 컨트롤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좀 보면서 운전 연습까지 좀 했었던 거고. 아, 그래요? 네네. 차량이 학습을 시켜줬네요. 특히 고속 운전할 때는 정말 피로도가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또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인식도 잘 되는 편인 것 같고, 물론 앞차를 기준으로 좀 따라간다고 해서 가끔 우측을 좀 따라간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제가 그 백컴을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민감도를 좀 조정하면서 그 부분도 좀 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컴으로 그것도 만질 수가 있어요? 네, 그 만질 수 있더라고요. 그럼 갑자기 끼어든다 이런 것도 스무스하게 잘 멈추나요? 제가 좀 할아버지 운전 스타일이어서 갑자기 끼어든 일이 거의 없기는 한데 네네. 이때까지는 전혀 그 문제 없이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정숙성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전면 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로 들어가 있어서 조용하기도 하고, 조용하다 보니까 와이프랑 이렇게 옆에서 대화할 때도 대화 소리도 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전 차량이 제가 15년식 스파크 차량을 탔었는데, 그때는 정숙성이란 게 없어서 와이프랑 노래 들으면서 대화를 하면 운전이 끝나면 목이 쉬어 있더라고요. 너무 크게 얘기해서. 얘기하니까.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작게 얘기해도 네. 충분히 들릴 정도라서 너무 만족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전면 이중, 앞에 이중, 뒤 2열도 이중인가요? 아니요, 측면은 PU 모델부터 50 TDI 모델만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부분인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아무래도 아우디 하면 조명, 이게 외관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특히 저는 방향 지시등이 제일 만족스러운데 깜빡이를 좀 안 켜도 될 정도 상황이어도 이렇게 키는, 이게 또 외관적으로도 이쁘긴 한데 전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들어가서 운전할 때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피로감도 좀 덜해서 기능적으로나 외관적으로나 매우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내 조명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저는 군더더기 없이 딱 있을 만큼만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깔끔하게. 네, 근데 제가 조금 감성 마력을 올리기 위해서 트위터 튜닝을 좀 했는데 밤 되면 정말 너무 이뻐요. 여기서 조명이 나오는구나. 시동 킬 때 이렇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도 여기 조금 대시보드 쪽에 한 라인 정도만 더 있으면 더 이쁠 것 같긴 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없군요. 네, 조금 아쉽다. 장점 또 있을까요? 장점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썸머 타이어가 단점으로 첫 번째로 넣었습니다. 이유는 스포티함 때문에 썸머 타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타이어가 겨울이 되면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이렇게 핸들을 돌릴 때 소리가 심하게 나요. 무서워가지고 이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얼라이먼트도 한번 보고 했었는데, 썸머 타이어가 그 너무 낮은 온도를 견디지 못해서 핸들을 돌릴 때마다 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날씨가 풀려서 조금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는 매우 무서웠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그때 이제 윈터 타이어를 구매하고 싶어서 서비스 센터에서 정식으로 사려고 물어봤었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재고가 없을 뿐더러 언제 입고가 될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고시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겨울을 지나게 됐었는데, 때문에 죽을 위험도 몇 번 정말요? 넘어졌어요. 그때 조금 무서운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프리센스 부분인데, 프리센스 부분은 아무래도 안전이랑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네. 꼭 필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최대로 하고 다녀요. 가끔씩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물체가 다가오는 것만 조금만 인식해도 급정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덜컥덜컥 놀랄 때가 몇 번 있었고, 그때 서비스 센터 갔었을 때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게 프리센스 기능이 작동됐을 때 그때마다 이게 차량이 기억을 해서 메모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떨 때 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한 번 정도가 정확하지 않은 애매한 부분이다라고 나와서, 결함은 아닌데 추후에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아직까지 조치된 건 없고요. 네, 근데 그 뒤로는 특별히 뭐 많이 무섭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최대로 하지 않고 조금 줄여서 타면 어떻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안전이랑 직결된 부분이니까 항상 최대로 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네. 항상 최대로 해놓고 다니긴 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순정 내비게이션인데 아무래도 업데이트 부분이 조금 느리고 직관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한 예로 제가 지금 신도시 쪽에 살고 있는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지역이다 보니까 밤에 퇴근하고 기본 순정 내비로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집에 딱 도착했다고 뜨는데 산이 나오더라고요.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고 아무래도 업데이트가 안 돼서 잘못 인식을 한 것 같아서 그 뒤로는 T맵을 쓰고 있습니다. 순정 내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 차량들은 다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T맵 같은 건 절대 못 따라오니까 맞아요. 단점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아무래도 가격 정책 부분인 것 같은데 처음에 얘기하긴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구매를 했었을 때는 아우디 파이낸셜로 15.5% 정도 가량의 할인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반도체 이슈가 많이 시작될 즈음이었고 다른 E클래스나 BMW 차량들은 옵션이 빠져서 나오면서 아무래도 출고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이제 A6가 상승을 하면서 월별 외제차 순위 1위도 한번 달성한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그 가격 정책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할인율이 반토막 정도 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물론 좋겠지만 지금 구매하려는 분들한테는 단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단점으로 넣었습니다. 물론 파이낸셜 이용은 조금 더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누군 얼마에 사고 누군 얼마에 사고 이런 가격 정책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아우디의 단점. 그럼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이걸 단점으로 넣어야 될지 장점으로 넣어야 될지 몰랐는데 아무래도 베컴 부분을 단점으로 넣었어요. 이유는 원래 활성화시켜서 나올 수 있는 기능을 없애서 나온 것 같아서 단점으로 넣긴 했는데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기능이 베컴이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깜빡이 켰을 때 3번 턴 시그널이 울리는데 저는 이제 5번으로 활성화되게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고 이런 게 생각보다 엄청 편하고 여기 헤드라이트 워셔액은 원래 순정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걸 키게 되면 네. 그냥 본넷 더럽히기용 정도가 되지 않아요. 네네. 전혀 닦이는 것도 같지도 않고 그것도 기능을 없앴고 아까 음. 말했던 ACC 기능을 좀 예민하면 올린다든지 그 외에도 소소한 부분에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활성화시켜서 나오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시켜줬냐라는 입장으로 단점으로 넣었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이어서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전 차량이 스파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급이 너무 올라간 게 아니냐 얘기를 많이 듣긴 했었는데 특히 제가 또 고향이 경남 남해라는 곳인데 남해에 있는 친구들이 남해 촌놈이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사실 네네. 이 차량 하나 가지고 성공했다 안 했다를 표현할 순 없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좋죠. 그러면 친구들이 또 이렇게 세워주니까 네네. 남의 촌놈이 성공했다. 네. 그런 말들은 없었나요? 뭐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 왜 안 샀냐?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 비교군들에 있어서 BMW 콧구멍을 와이프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E클래스 사실 가격 부분에 있어서 제 차량은 넘사인 것 같아서 미리 패스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가지고 비교하셨던 차량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세단충이다 보니까 세단 모델을 가지고 많이 비교를 했었고 딱 하나 SUV로 고민했었던 건 그나마 가격이 비슷했던 GV70 아까도 말씀드린 제네시스는 스포츠 패키지를 넣게 되면 가액이 A6보다 높아지게 되는 네. 단점이 있고 그 외에 고민했던 차량으로는 테슬라 모델 3를 6개월 정도 넣었었는데 구매하기 일보 직전에 취소를 했었어요. 지금 기름 넣는 것도 귀찮은데 충전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취소를 했었고 기름 넣는 것도 귀찮은데. 네, 충전할 자신이 없어서 모델 3는 패스했었고 스팅어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빨팅어에 대한 그 욕망이 있어가지고 꼭 한번 구매해보고 싶었는데 그 뒷좌석이 지금 PD님이 앉은 그쪽 좌석에 제가 앉았었는데 제가 큰 키가 아님에도 머리 쪽이 닿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차를 사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은 타야 되는 차량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니까 조금 더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 차량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서 A6로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량 구매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작년에 이슈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물보임 이슈, 시동 꺼짐 이슈, 그리고 통신 모듈 이슈 이렇게 3가지가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쵸. 그때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근데 그런 이슈들이 지금은 확실히 카톡방이라든지 카페에서 많이 줄었어요. 물론 고통받는 분들도 아직도 있고 모듈 업데이트를 받지 못해서 핸드폰 내비로 이렇게 보고 다니는 분들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작년보단 줄었다. 그리고 통신 모듈 이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리콜을 한번 진행했었고, 시동 꺼짐 이슈는 그 배터리 문제, 그것 때문에 리콜도 한번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아우디 코리아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처를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느낌이 있네요. 물론 구매자들은 만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정도인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증상들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총평, 킹 가성비의 아우디 A6. 킹 가성비 네, A6. 아우디여서 너무 좋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제가 서우토바님 유튜브를 정말 차 살 때부터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봤었는데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아이고, 특히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이 시즌1 마지막 촬영이라는 걸 아침에 듣고 정말 신청하기 잘했다 생각했었거든요. 감사드리고 시즌2 때에도 더 재밌는 모습 부탁드리면서 서우토바님 유튜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